The Earth is the only world known so far to harbor life. There is nowhere else, at least in the near future, to which our species could migrate. This is not true. This is false. Mars. 갈래요. 한 번만. 일론 머스크가 제 비용 다 대준다고 한국의 최마주원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가겠다. 그러면 기꺼이 수락하고 한 번 가고 싶어요. 진짜 뭐가 보고 싶냐면 그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빠져나가면서 뒤돌아서 이렇게 지구를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별인가. 코스모스의 칼 세이건이 beautiful 맨날 이랬거든요. 진짜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정말 아름다운가. 그건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화성에 살고 싶은 생각은 그만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론 머스크한테 선언하라고 얘기를 들이대려고 그래요. 본인이 이사 간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하시라.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그 옛날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고 또 호주를 개척하고 정복하고 이러던 시절에 누가 갔어요? 귀족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아마 감옥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해서 다 처분한 거거든요. 자, 언젠가 화성을 개발해서 화성으로 이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보나마나 대대적인 캠페인이 벌어질 거예요. 화성에 가면 이런 혜택도 있고요, 뭐 이러고 상당한 혜택을 제공할 거예요. 안 가죠, 저는. 거기 가봐야 돌하고 흙밖에 없는데 아마 시설은 잘 만들어 놓겠죠. 넓은 유리창이 있을 텐데 그 넓은 유리창으로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면 초록색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조형물 같은 게 바깥에 있겠죠. 저는 거기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 글에 뭐라고 썼냐 하면 모기에 뜯기면서 여기 지구에 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사는 게 재밌지 설마 화성에 그 기가 막힌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모기를 풀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모기가 없는 행성에 가서 살고 싶지 않아요. 모기가 있는 행성엔 박쥐도 있고 생태계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동물들이 다 사는 곳이니까 전 여기 살래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아마 제가 100% 장담합니다. 화성에 별장은 하나 갖고 계시겠지만 절대로 화성으로 이사 갈 사람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 다 화성으로 보내려고 하는 짓이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이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 얘기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암수 한 쌍씩 태웠다 이렇게 스토리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암수 한 마리씩 태웠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암수 한 마리씩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둘이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 둘이 새끼를 낳으면 그 둘만의 유전자로 그 종의 후손이 전부 결정이 되는데 두 마리가 어쩌다가 치명적인 유전적 결함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전부 그 결함을 다 갖고 태어나고 그 종은 미래가 별로 박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 생태학 분야에는 특히 보존 생태학 분야에는 영어로 MV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MVP는 최우수 선수라는 뜻으로 더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저희는 Minimum Viable Population, 최소 생존 가능 개체군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은 연구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규모의 개체군이 있어야 얘네들이 유전적으로도 건강하고 멸종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계산해내는 거예요. 근데 한 쌍은 턱도 없죠. 그 중에서 아주 극히 드문 몇몇 동물들이 성공했을 텐데 그 동물들은 그리 오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유전적으로 너무 다양성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기는 대단히 힘들죠. 만약에 화성에 뭔가 새로운 지구와 같은 어떤 걸 만들어내겠다. 제 생각에는 우주선으로 이렇게 실어 나를 수 있는 수준은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요. 지구와 화성 사이에 터널을 만드는 튜브로 터널을 만들어서
지구에 있는 생물들이 건너갈 수 있게 생태 통로를 만들어 주고 옮겨야지 우리가 이렇게 골라서 옮겨가지고는 거의 성공할 가능성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사실은 이만한 지식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게 그저 한 손톱만큼 알고 있거든요. 이 지식을 활용해서 과연 인간이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동식물이 뭘까? 만약 제가 그 선발위원회에 들어간다 그러면 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먹을 것만 가져갑시다. 그 정도 할래요. 그러니까 농작물 위주로 그냥 가져가서 적어도 식생활은 할 수 있게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거기까지 또 우리가 설마 플라스틱 끌고 가는 그런 짓은 안 하겠죠? 설마. 새로 만드는 행성, 새로 만드는 거주지인데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도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하자. 그 얘기 누가 처음에 시작하면 시작부터 문매를 맞을 거고요. 동물을 재료로 해서 옷을 만드는 그거 다 제외시켜야 되고요. 그렇다면 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식물 위주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것 뭐 이런 위주로 우리가 선발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정상적인 그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경작 생태계 정도를 만드는 그거를 시작해야죠. 뭐. 일론 머스크가 영국 사람이라면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는 생각을 했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이제 살다가 계속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어요. 뉴욕의 센트럴파크 가상사리에 있는 뉴욕 자연사박물관 그 앞에들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영국 사람들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여기 아무리 우리가 해도 여긴 영국이 아니다. 그 뉴욕을 포함해서 버스턴 이 지역을 미국에서는 뉴 잉글랜드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영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동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건물도 영국스럽게 만들고 막 이래도 이게 영국이 아니라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새들이 이 하늘을 날면 그러면 여기가 영국이다.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데 그걸 다 박수치고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의 고향에 돌아갔다 오는 사람들은 새를 한 쌍씩 잡아다가 가져와서 풀어주기로.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영국 사람들이 그 짓을 했어요. 미국에다가 다 풀어준 거예요. 거의 대부분 죽었어요. 성공한 새가 거의 없습니다. 못 살아요. 우리는 지금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 개구리 다 없애면서 난리친 그거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줄 알지만 남의 나라에 가서 성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외래종들은 다 죽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끔 완전히 뭐 이 지세상 만난 놈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미국에다가 이제 풀어놨는데 그 중에 한 종은 기가 막히게 잘 살았어요. 그게 유럽 찌르레기예요. 영어로는 스타링이라고 부르는 새인데 직박구리 정도 크기예요. 근데 직박구리보다 색깔이 훨씬 반짝반짝한 검은색에 가깝고 점이 이렇게 찍혀갖고 비교적 예뻐요. 그 새가 어느덧 그때 풀어준 새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무지하게 잘 적응해서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어느 날 참새를 누르고 미국에서 가장 흔한 새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그 뉴욕 센트럴파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지금 가서 살고 있고요. 미국 대륙 전체 어디에나 사는 새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예는 굉장히 드문 예고요. 제 생각에 일론 머스크가 평소에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이긴 한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전혀 상상력이 없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미님들 한번 저 숙제 내지는 퀴즈로 드리고 싶은데 지구에서 어떤 생물을 데려가면 화성이 지구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대표적일까? 우리식으로 한다 그러면 유명한 옛날 김홍도의 그림에 나오는 뭐들이 있으면 그건 한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구를 대표하는 생물은 누굴까? 그 생물이 화성에 살고 있다? 그러면 화성도 지구다. 그런 생물이 뭘까? 그건 저도 답을 못 하는데요. 저희 생태학 분야에서 군집 생태학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여러 종의 개체군들이 다 모여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그 군집 중에 제일 큰 게 생태계겠죠. 군집 생태학 분야에서는 한때
assembly rule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 있어요. assembly라는 게 이렇게 끼워 맞춘다라는 뜻이잖아요. 생태계를 이루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을 어떻게 끼워 맞출 것이냐. 한동안은 뭐 학회 가면 그 얘기하기 되게 바빴는데 지금은 그냥 한물 갔어요.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과연 우리가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데 결론이 도달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하나의 구도를 이루려면 일단 누가 있어야 되냐면 생산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주로 식물이죠.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면 그 식물을 먹는 존재들, 그게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럼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 그런가 하면 이것들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생물들이 있는 거고요. 이것들이 죽으면 분해하는 곰팡이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얘네들이 또 있어야 되고, 이 구도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 초식동물도 그렇고 육식동물도 그렇고 편식을 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맞춰주기가 또 만만치 않고요. 분해자들도 아무거나 다 분해할 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 지금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찾느라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해요? 그 분해자들도 굉장히 자기가 분해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다 끼워 맞춘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우리나라에 한번 다녀가셨잖아요, 예전에. 그 강연회에서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대요.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전에 들은 얘기로는 호킹 박사님의 답변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우주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개발해주면 다 이사가면 된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전에 듣고 제 첫 대답이 역시 물리학자라서 생각이 단순하시군요. 그냥 그랬어요. 우주를 개발하면 다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가죠. 이 아름다운 행성을 버리고 누가 그 험악한 곳으로 가겠습니까? 지구의 환경 문제는 우주를 개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계속 살고 싶은 우리가 팔 걷어붙이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외부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쯤은 저도 가보고 싶어요. 화성까지 갈까는 제가 생각 좀 해보고요. 화성에 가서 정착하는 시절에 농작물은 어떻게 경작할까, 사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기획 단계에 참여해서 일해보고 싶은 그런 일 욕심은 조금 있는데요. 거기서 살라 그러면 저는 그냥 사표 내고 올 생각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또 가야 지구의 사람 숫자가 줄어들 테니까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가면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미님들 중에 혹시 가시더라도 우리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하시고 I love you.